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의 두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198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죠. 지난달 30일만을 제외하고는 10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장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제 뭐 상당히 지금 앞으로의 우리 증시 상황을 예견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돼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꾸준한 유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유지되는 기간과 그리고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 그 기간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자,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좀 막혔던 돈줄이 풀어지면서 시장에 돈들이 공급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자, 유럽에서도 이제 뭐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이런저런 돈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2014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여전히 시장에 돈의 공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돈들이 우리 상대적으로 좀 유망한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갖춘 신흥국 증시로 몰려들면서 우리 증시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이런 장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2000선 돌파도 뭐 이런 추세라면은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충분히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8월 이후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께서 전화 연결 상담 신청하실 분께서는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주실 분께서는 013-3366-0110으로 질문을 주셔서요. 저희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이중엽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대림산업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든든한 잔고를 기반으로 해외 수주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대림산업은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매출이죠. 3,580억, 영업이익 532억 원, 당기 순손실 5억 원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나 건설 원가율 상승과 주택 충당금 설정 등으로 인하여 실적이 다소 예상치를 하야했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2011년 해외 법인을 포함 전년 대비 69.7% 증가한 5조 9천억 원의 해외 수주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수주한 RTIP 프로젝트 2조 1천억 원에 이어 사우디 프로젝트 잔여 물량 40억 불 그리고 페트로라빅 석유화학 프로젝트 50억 불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2012년에도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의 리스크 감소 부분입니다. 대림산업은 2011년 2,279억 원의 주택 관련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27억, 301억 원의 고려개발 및 사모 관련 지분법 손실을 기록하였는데요. 2012년 주택 관련 손실은 올해 1,500억 대비 34%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대림산업의 지분법 손익 악화를 야기한 건설 관계사들의 실적 역시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수주 성장성과 자회사 리스크 감소로 인하여 대림산업의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는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금호석유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입니다. 금호석유는 2월 1일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58억, 430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왔던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 470억 원 발생을 하였고 12월부터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의 급등에 따라 합성고무 마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호석유의 2012년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11%, 149% 증가한 1조 6,544억 그리고 1,63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매출 성장의 주요 원인은 중국 춘절 연휴 이후 합성 고무 가격의 인상 부분과 ABS 가동률 상승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전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비용 470억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부타디엔 가격 급등에 따른 합성 고무 마진 상승입니다.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합성고무 스프레드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타이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 1분기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도 합성 고무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 수요 회복 시 석유화학 제품 중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것이 합성 고무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반등이 가장 빠르게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 합성 고무 가격에 따른 실적 개선감으로 인해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이라이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4분기 실적입니다. 이라이콤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470억 원, 영업이익 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 135% 증가하였습니다. 애플은 4분기에만 3,7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라이콤의 아이폰 내 BLU 점유율이 5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1,800만 대의 BLU를 납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한 아이폰 향 BLU 매출액은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이라이콤의 2012년 실적은 매출액 6,250억, 영업이익 46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각각 33%, 7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액 증가가 가능한 이유는 아이폰과 킨들파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스마트폰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추세라 스마트폰용 BLU 평균 제품 단가가 10%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동종업체 대비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라이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BLU를 생산하고 라디언트사는 주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BLU를 생산하는 대만 업체입니다. 현재 라디언트사의 PER의 경우 10.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이라이콤의 경우 PER 4.8배로 동종업체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며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요즘 힘있게 오르고 있죠. 대림산업, 게다가 금호석유와 이라이콤까지 세 종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엽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주실 두 분은 모데세돌대 정수장 전문가님,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덕산 하이멘탈이요. 덕산 하이메탈. 지금 마침 그 7667번님이 또 덕산 하이메탈 사서 갖고 계시다 문자 주셨는데 잘 됐네요.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0%고요. 20%. 24,800원이에요. 24,800원에 20%. 네. 예, 이 7667번님 이 문자 주신 분은 26,000원 조금 더 높게 사신 분도 계시고 자, 네.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 하이메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요? 이게 뭐 삼성 관련주라 그랬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싶어서요. 삼성 관련주라 그래서 좀 안심도 되고 그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네. 좀 밝게 봤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이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이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 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그 작년서부터 이제 엄청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한 1,000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32,000원이니까 대시세를 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도 이제 크게 아몰레드에서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본으로 다시 보면은 최근에 한 4, 5개월 전에는 한 3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죠. 24,000원대로. 24,6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그 삼성의 그 아몰레드 관련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아몰레드의 그 투자 계획을 좀 많이 비중 축소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투자 계획도 좀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한 3개월 동안에 좀 주가가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만 원대에서 지금 한 24,000원대면은 상당히 좀 감소폭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특히 이제 화이트 아몰레드라고 해서요. 그쪽에서 이게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8세대 라인이 이제 그 아몰레드가 아닌 8세대 라인이 이제 하반기에는 잘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아몰레드에 대한 그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좀 급등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크게 갈 자리는 조금 없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밑에 이제 손절가는 우리가 한 23,000원 미만 손절가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6,5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한 6개월 정도 길게 보신다면은 한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요건 이제 페넌트 확률 패턴이라고 그러죠. 요게 페넌트 패턴이 우아래로 움직이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아마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몰레드 시장에서의 덕산 하이메탈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언젠가 아몰레드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길게 봤을 때도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많이 좋아질 거로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는 좀 단기 박스권 전략이 좀 약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문자로 주신 종목들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약간 좀 상승 흐름의 초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두산 엔진입니다. 자, 두산 엔진을 12,500원에 20%, 오늘 13,600원에 끝났으니까 한 1,100원 정도 주당 현재 수익을 보고 있군요. 네, 두산 엔진의 경우는 그 조선업황의 하락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있었어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사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다가 상당히 많이 그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2만 원대에서 만 원대로 굉장히 레벨 다운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역시 조선업황의 부진 때문에 많이 좀 빠졌다. 그리고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물량이 좀 초기에 많이 출회가 되면서 빠진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의 회복이라든가 플랜트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엔진의 경우 사실 올해까지도 실적은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거로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엔진 매출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작년 2011년까지의 그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2천억대 그런 순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수익 중이신데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본다면 한 14,000원 라인 정도의 어떤 매물 부담을 이겨낼 것이냐가 단기적으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좀 지나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오히려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역시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약간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그 선박 엔진이나 이런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본다면 시간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주가 흐름은 우상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수급상으로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송원산업입니다. 11,55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예. 지금 뭐 투자자분이 송원산업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한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만 원대에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산화방지제의 글로벌 2위 업체고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독과점 업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산화첨가제의 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그 패널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오르면서 수익성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그 가격 인상이 한 15%나 20% 정도 더 오를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작년 이제 4,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무슨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중장기에 6개월 이상 가져가시면은
예전의 가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다른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부진을 거듭하면서 도산한 업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이 부각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도 돼 있고 4, 4분기를 저점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의 상당히 전망이 있다.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로 전고점에 한 달 전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일단은 벗어났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다. 새로운 가격대를 써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6개월 이상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CJ 보겠습니다. 78,000원에 20%입니다. 네, CJ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대형주죠. 대형주고 우량한 회사입니다. CJ는 정말 지주사로서 굉장히 우량한 그 미디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우량한 그런 회사가 맞는데요. 최근에 흐름은 상당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죠. 흐름상으로 본다면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인데 매력도가 있다 그러면 일단 저평가됐다는 게 상당히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늘 뭐 LG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지주회사주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LG라든가 GS 뭐 여러 가지 지주회사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을 좀 탄다 그러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최근에 그 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로 IT라든가 금융,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편식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나 음식료가 대표인 CJ의 경우에는 다소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유망한 것은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일단 보유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상승 탄력이 좀 둔합니다. 시간 투자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 시장이 상승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순환 매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시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투자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은 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많이들 물어봐 오시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세 분께서 여쭤보신 제일모직입니다. 101,000원에 30% 추가로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추가 매수 가격까지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의 그 질문을 기본으로 삼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은 상당히 이제 뭐 IT의 유망한 업종군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섬유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일모직은 IT의 이제 선두주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모직이 사실은 이제 7만 원대에서 한 11만 원까지 최근에 들어가죠. 한 6개월 동안에 12,000원이라면 거의 한 70% 정도의 상승을 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사실은 요게 9만 8,000원 정도는 지지 가격대인데 아쉽게도 지금 거래량을 이렇게 좀 많이 내면서 일단 하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안 좋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그 주가가 약간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은 생각 외로 4, 4분기 실적이 한 15% 정도가 영업이익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자동차가 이제 주력을 했을 때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많이 감소되면서 한 7%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모직도 그 실적에 대한 그 실망감이 역력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천원에서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물타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대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일단은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을 이탈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분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분출하면서 하락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래 꼬리를 다는 양봉이 좀 나온다든가 단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얼마대라고 지지선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보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지금 7만 원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하고 있고 크게 이제 많이 급락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거래량이 조금 많이 증가된 것이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를 보류하고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고 지지하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솔리테크 종목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솔리테크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먼저 사신 가격과 비중 먼저 알려주시고요. 제가 1년 내렸는데 매수가가 3,400원이고요. 3,400원. 네.
90%입니다. 90%. 어유 많이 사셨네요. 네네. 네. 자,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제가 저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1년 네. 전에 그 사회이동 통신 관련해서 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샀다가 지금 제가 아직 그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면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3,400원에 사셨으면 오늘 2,775원에 끝났으니까 한 650원 정도 빠졌다고 치고 거의 한 2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손실을 현재 보고 계시는 중이군요. 네네. 네, 기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투자 결과가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자, 이게 뭐 자금이 어느 정도 뭐 기간에 상관없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인지 아니면은 좀 기간을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인지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는 더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5, 6개월 정도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좀 기본으로 잡고 한번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효열 팀장께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효열 팀장님께 뭐 직접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사를 하시길래. 예,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지금 그 주식을 네. 한 1년 넘게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알고 싶어서. 네, 일단은 참 통신장비 업종이 말이죠. 이 통신장비 업황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제 KT나 SK텔레콤의 이런 납품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그렇게 투자가 많이 국내 업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아마 오랜 투자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쪽에 시장의 매출을 조금 일으키려고 지금 솔리테크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해외 매출 비중을 한 5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면 시간 투자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 정도라고 하면 글쎄요. 그렇게 장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마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제사이동 통신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테마 흐름에 의해서 3,000원 네.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어떤 통신 장비의 수주 현황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반등을 크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흐름 말씀 대신에 유리한 점은 일단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고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점 하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의 흐름은 한 2,500원에서 3,00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다만 모멘텀이 좀 적다는 얘기죠. 최근에도 이제 제사이동 통신이 다시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을 때는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500원 선까지 일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다만 투자자분이 지금 9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호재가 만발이 돼 있다면은 계속 보유를 90%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3,000원 이상으로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면 비중을 네.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나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지금 매수하신 한 3,400원 매수하셨는데 목표가는 3,500원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2,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력이 혹시라도 자금 여력이 계시다면 추가로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했을 때 파는 그런 전략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기존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통신 장비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하셨다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어떻게 자세한 분석과 좀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짜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신 듯 싶습니까? 예, 예, 예. 예. 한번 또 전문가의 의견이란 게 이제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이 밑받침된 그런 의견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하시다가 언제든지 좀 이게 만만치 않다 힘들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위닉스를 여쭤봐 오신 분이 계시네요. 위닉스 3,060원에 70%신데요. 위닉스 3,060원이면은 이제 뭐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네요. 예, 근데 이제 형태가 지금 상당히 이제 강하게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가 지금은 위닉스는 참 좋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름다운 날씨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매출이 감소하거나 그러는데 위닉스는 이제 냉난방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추위도 상당히 뭐 춥고 그다음에 이제 대일 수출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수출도 많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이고 계절적인 요인도 잘 맞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원자력이 일본의 원자력이 이제 그 저번에 붕괴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이제 대체 에너지까지도 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지열을 이용한 이런 난방 장치 같은 것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그 3,730원을 넘길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 거기를 못 넘기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가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해놓고 그리고 다시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전략이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3,300원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00원에서 저가 매수를 한 번 더 해서 2차 파동까지도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100원까지도 중기적인 목표를 가져가시는 좋은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유해서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닉스입니다. 뭐 SK그룹 사주가 직접 뭐 챙긴다라고 이제 뭐 앞으로 좀 전망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종목인데요. 32,600원에 15%입니다. 네, 최근에 뭐 가장 그 뜨거운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IT 업종을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사실 유동성으로 지금 끌고 간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추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한 26,000원까지 빠졌다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굉장한 힘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추세가 굉장히 유지되는 한은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투자자분께서 지금 32,600원이면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서 한번 물리신 것 같은데 다만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시점에서 좀 단가를 낮추는 작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IT 전반적으로 IT 대형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봉의 흐름에서 보셔도 25,000원을 넘어갔거든요. 최근에 고점이 25,000원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32,500원까지는 상당히 앞으로 가격 그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등락을 보이면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가속되지 않는다면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물타기 매수라든가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멘파스인데요. 26,00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멜파스는 이제 타치스크린에 그 부품 납품을 하는 거 회사인데요. 한 10월 달에 이제 그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이제 급증한다는 것이 호재로 있어가지고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패드의 그 출시와 더불어서 상당히 테마를 형성하면서 많이 급등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수요가 일단은 그 큰 세력이 조금 좀 이탈한가 동시에 지금 이제 실적이 4.3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감소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멜파스는 이때 10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요 자리가 2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 21,000원을 이탈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실적 부진을 아마 기회로 옆으로 횡보하는 아마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하락 쪽으로 일단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보다는 횡보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같은 예를 들어서 그 동종 업계 중에서 수익성도 좋고 한 그런 업종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진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제가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종목 분석이 있었을 때 제가 한진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많이 올랐죠.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많이 올라서도 거의 한 7% 이상 또 이번 주도 또 올랐어요. 예. 같은 개념으로
멜파스에 비해서는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아나페스가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나페스는 전고점을 넘기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바닥에서 거의 8,000원대인데 지금 거의 70% 육박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형태를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주자, 그래서 조선의 삼성중공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멜파스는 현재는 그 수요 부진이나 어차피 그 실적이 약간 4, 4분기 실적 부진이 여파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금방 가기는 어렵다. 횡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장기 보유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2분기서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21,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강공업입니다. 12,300원에 20%입니다. 네, 금강공업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큰 종목은 아닌데요. 이제 건축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그동안 저평가 국면에 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됐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흐름을 쭉 보시면 한 16,000원 선까지 작년에는 진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낙폭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주들이 최근에 또 좋아요. 최근에 대림산업을 필두로 해서 대형 건설사들의 흐름이 좋고 또 건강공업을 필두로 해서 또 다른 여타 건축 자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업황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평가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본다면 현재 가격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격에서는 그렇게 손실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수급상으로만 본다면 한 14,000원 선 라인 정도가 약간 매물 저항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과 가격 비중 함께 일러주시겠습니까? 예, SK 케미칼이요. SK케미칼 가격 비중은요? 매수가 66,000원이고요. 네, 비중 35%예요. 비중은 35%.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2달? 한 달, 두 달. 예. 야, 네.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일단 기간이 짧으시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주로 그럴까요? 예. 자회사에 SK 건설하고 SK 가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지분 가치는 얼마 정도 되고, 향후 전망은 좀 어떻고요? 예, 향후 전망까지. 예, 기관들이 자꾸 매도를 하는데, 네. 왜 기관들은 자꾸 매도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관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제 똑같은 이유로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알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은 SK 가스 등등에 대해서 이런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 싶으신 거군요. 예. 이게 아무래도 SK그룹의 그 회장과 이제 사촌 관계에 있는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소그룹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옛날에는 SK 제약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흡사병이 되면서 일단은 SK 가스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런 이종 업종들에 대한 지분은 한 45% 가까이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좀 상당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SK케미칼. 과연 이게 기관들이 왜 이렇게 내답하는 건지 그 이유를 과연 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호재 악재들이 있겠죠. 자,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 SK케미칼에 대해서 기관들의 움직임의 원인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요. 앞으로 좀 주가가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SK케미칼은 상당히 지금서 봐서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한 달 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있었죠.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서 중공업, 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IT 업종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이 아마 우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좀 매도하는 전략이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여기 이제 주가가 조금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서의 아마 그 기간이 매도했던 그 기간이다 같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SK케미칼이 무슨 뭐 많이 이제 수요가 부진하든지 아니면은 뭐 악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에 대해서 어떤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그런 면에서의 그 매도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기간이 그 반도체에 다시 이제 그 상당히 그 저점을 찍고 그 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 이제 유럽의 위기의 악재를 해소하면서 조선의 업종을 이게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일부 이쪽에서 좀 줄였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K케미칼이 그 영업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아까 제일모직이라든지 악재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SK케미칼 자체는 신약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경구용으로 하고 있는 이제 비아그라 같은 거의 대체용으로 지금 이제 필름용으로에는 엠빅스 같은 거를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그 효과가 하반기에는 상당히 나타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원의 처방, 약가 인하에 대해서 원의 처방 같은 거를 그 시장 수급 그 전망 같은 걸 보면은 대용 제약보다 더 많게 원의 처방전에 대해서 그 시장 수급 점유율이 수급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간은 왜 이렇게 파는가 할 때는 저는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케미칼하고는 어차피 신약이고 제약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업종 같은 게 잘 안 갑니다. 예전에 뭐 조금 안 좋은 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화제약 있고 산성PNC 있고 거래소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300% 400% 가고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흐름은 거의 안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게 흐름이 뭐냐? 코스닥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IT 부품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IT, 뭐 조선, 그 다음에 특히 요새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증권, 이런 데 이제 많이 담아야 되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제약군은 조금은 뒤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외국인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외국인은 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SK케미칼을. 그래서 그 흐름이 일시적인 그 전체적인 그 큰 안목에서의 좀 조정 차원이다. 그래서 SK케미칼이 나빠서 매도를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에서는 그 전망의 그 형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지금 한 8만 원까지도 7만 6천이나 한 8만 원까지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지분 관계는 우리 PD님이 다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망이나 외국인이 보유하는 형태,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약간 매도하는 거는 일시적인 포트폴리오의 조정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중기 보유 전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더존 비존을 여쭤보셨습니다. 13,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더존 비존은 굉장히 뭐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잘하시는 기업이죠. 그 더존 프로그램들을 많이 그 기업 회계에서 쓰시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문제는 더존 비존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됐는데 성장성이 이미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쉽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보시면 2010년, 2010년까지는 2만 원도 넘어갔었어요. 근데 2011년 동안 내내 하락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그동안의 낙폭과대 시점에서 본다면은 부담은 좀 적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그런 더존 비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이미 어떤 주가의 반영에 대해서 이미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매물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으시거든요. 13,000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하락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바닥에서 좀 많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13,000원까지 기다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 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일부 필요하다. 그러면서 반등 시에 좀 물량을 점차적으로 소화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관련해서 좀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 그 세무회계사, 세무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어요. 클라우드 관련해 서비스 관련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미 뭐 2010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다. 그래서 13,0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실부 매수하거나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을 좀 계속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이테스트입니다. 3,130원에 20%입니다. 네. 아이테스트는 이제 그 비메모리 투자의 그 수혜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칩의 이제 그 생산 확대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의 그 부품 납품을 하면서 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30원에 그 매수를 하셨으면은 뭐 크게 우아래 이제 저거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매수는 잘 하셨고요. 다만 이제 아이테스트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저점인 2,100원을 찍고 저 3,000, 거의 4,000원 육박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비메모리 투자 이제 확대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모바일의 그 칩 그 생산 투자 확대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위에 저항대인 3,330원이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먼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일차적인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뚫어야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일시적인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저점을 형성하는 라인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투자할 때 유의하실 거는 3,310원에서의 물량 저항대를 조금 유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TX 조선해양, 이 전망 궁금하다고 여쭤보신 분들이 좀 요즘 늘고 있는데요. 조선과 해운, 좀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뭐 지금 STX 조선도 많이 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망을 보면요,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뭐 어떤 상선 시장 쪽의 어떤 흐름보다는 좀 플랜트,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까지도 유럽의 위기라든가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업황의 회복은 좀 더디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되고, 지금 반등이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평가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토막씩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STX 조선도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특히 STX 그룹 자체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그룹인데, 다만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최근에 이제 자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매수가 좀 유입되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좀 흐름은 괜찮아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서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채가 상당히 많긴 한데 올해 2011년이죠. 실적 자체는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턴어라운드가 돼서 흑자가 좀 될 가능성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하락하면서 매물이 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좀 보여드리더라도 한 15,000원 이상에서는 상당히 좀 매물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10,000원 선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진해운입니다. 자, 얼마 전에 뭐 신용평가 등급이 조금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해운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시각이 반영이 됐지요. 14,300원에 15%입니다. 한진해운은 어차피 업황은 사실은 뭐 좋은 업황은 아니죠. 예. 뭐 해운업종 자체가 25년 만에 오는 막 최악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운업종은 그 사실은 이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치킨 게임에서 그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상당히 강자로서 군림을 하듯이 해운 업종도 사실은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세계 최대의 해운 업종인 그 머스크가 같이 키를 가지고 있죠. 머스크가 이제 많이 그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가를 상당히 후려쳐 가지고 적자 요인을 많이 발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해운사들이 사실은 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진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한해운도 상당히 그 적자 요인이 많이 생기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한진해운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견디다 못하는 머스크가 반대로 이제는 그 치킨 게임에서 승자만이 독식할 수 있게끔 이제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노선에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은 노선의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승자들만이 상당히 그 살아남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인상이 수익성이 많이 호전될 수 있는 기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니스가 옛날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6,000원대에서 계속 올라오고 3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치킨 게임으로서 거의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가 뭐 감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한진해운도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지금은 역설적으로 그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저거기 때문에 가격이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실적에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가장 이제 바로 매물대는 16,800원 선이 그 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이거는 성장 산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16,800원 정도를 목표를 보시면서 조금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딱 한 종목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입니다. 5,800원에 30%. 시멘트 레미콘 업체들 간에 요즘 좀 문제가 있죠. 네. 유진기업의 경우는 일단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유진기업은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지금 하이마트의 그 매각건이죠. 하이마트 인수 전에 지금 롯데 신세계 비롯해서 4파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수익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하이마트 지분 31%나 갖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한 5천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흐름에서는요 7,000원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7,000원까지 도달이 되는지 또는 거기서 넘어가는지를 좀 보시고요. 7,000원에서 다시 밀리는 흐름이라면 매도 관점이 좋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효열, 정수창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자 주신 답변 여러분께 좀 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 2일 목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빠르면 기왕이면 내일이라도 그냥 한 2,000선 다시 한번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